지난 이야기, 가정을 떠나 궁정으로 돌아온 몽테스팡. 그녀는 제2의 인생을 꿈꾼다. 무능한 남편, 지긋지긋한 빚독촉, 낡고 좁아터진 집,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바로 루이 14세. 그의 호색함은 익히 알려진 바 사교계의 샛별인 그녀 또한 루이를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모시던 마담과 선배가 그의 여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내면의 도전정신을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 있었다. 그들이 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궁정에 돌아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노렸다. 마담 앙리에트, 왕비 마리, 애첩 루이즈. 그녀는 가장 먼저 왕의 여자들을 공략했다. 자신의 특기인 모르테마트 재치로 그녀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친구가 되었으며 국왕과의 독대 자리를 얻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까지 얻어냈으니 최종적으로 제2의 인생, 루이의 제2의 애첩이 되었다. (1667년) 몽테스팡이 루이 14세의 애첩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남편은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11개월이나 집을 비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손해만 본 데다 부상까지 입은 채 돌아왔죠.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온 파리에서 그가 느낀 건 뭔지 모를 위화감이었어요. 낡고 좁아터졌던 집은 화려한 궁정으로 옮겨졌고 아내의 옷도 휘황찬란해졌으며 무엇보다 아내의 배가 불룩해진 겁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건 11개월 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네라고 하기엔 셈이 맞지 않았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보며 의아했죠. 당시 궁정에서 어떤 유부녀가 왕의 정부가 되면 주변에서는 남편을 축하해줬어요.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바쳤으니 응당 대접을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애첩이면 모를까 아내가 일반 정부라면 아내가 낳은 사생아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줘야 했는데요. 왕은 자신의 사생아에게 재산을 주고 싶으면 그 부부에게 자귀를 내림으로써 편법성 증여를 했죠. 비록 성매매를 통해 부자가 되었기에 주변의 시선은 조롱반 시샘반으로 이루어졌으나 애당초 대부분의 남편들은 내연남, 그것도 국왕이 자신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항거할 만한 배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빌미삼아 돈과 자귀 그리고 명예 등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권을 챙기려 들었어요. 사자보다 하이에나가 되고자 한 거죠. 그런데 그는 사자였습니다. 그냥 여느 평범한 보통의 왕도 아니고 아직은 완전히 여물지 않았더라도 절대 군주이자 태양왕이라 불리는 루이 14세에게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만큼 그는 능력은 형편없을지라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애처가였다죠. 가브리엘도 처음부터 루이에게 항거할 생각은 없었어요. 본래 귀족의 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수장은 왕이니까요. 자신의 이러한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 즉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건 것이나 다름없었죠. 기원전 12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벌어진 트로이 전쟁이 기원 후 17세기에 작게나마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아내 한 명 때문에 가문 전체의 목숨을 건다라. 지금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그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못했어요. 대다수가 그 대신 루이를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심기를 거스르기보다 아양을 떨며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랐죠. 이러한 풍토는 훗날 무릇 왕이라면 호색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을 만들어냈고요. 물론 가브리엘의 편에 든 인물도 있었어요. 바로 불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였던 몰리에르였죠. 그는 몽테스팡이 루이의 애첩이 된 이듬해에 암피트리온이라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 루이의 호색을 풍자했고요. 암피트리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이죠. 그의 할아버지는 메두사의 목을 뺀 페르세우스로 위대한 올림포스 신 제우스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은 그 이름도 유명한 헤라클레스로 집안 자체가 고귀한 핏줄이 흘렀어요. 그런데 몰리에르가 왜 뜬금없이 암피트리온으로 루이를 풍자했느냐면 사실 그 고귀한 핏줄이 막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참전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 그의 아내와 정사를 나눕니다. 단지 그녀가 예쁘고 똑똑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후에 암피트리온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제우스에게 따지기는커녕 헤라클레스라는 힘센 아들을 얻었다며 기뻐했죠. 공연에서는 그 모습을 지켜본 암피트리온의 부하 조지아스가 그들 모두를 조롱하는데요. 여기서 몰리에르는 조지아스는 본인, 제우스는 루이, 암피트리온은 루이의 간신들에 빗대어 풍자했습니다. 물론 몰리에르가 그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루이가 달라질 리 없죠. 그는 왕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자 간접적으로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을 크게 벌였죠. 그는 반나절로 사창가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매춘부 중 가장 병든 여성들을 찾아다녔는데요. 그는 그들과 관계를 가져 매독에 걸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걸린 매독을 아내에게 전파시켜 최종적으로 루이에게까지 감염시키려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까지 파국으로 이끌 참 역겨운 복수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계획은 얼마 못 가 들통나고 말았죠. 그리하여 결국 그는 직접 루이를 만나 항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루이는 생제르맹 앙레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는 마차를 몰고 그 궁전에 들이닥쳤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아닌 그의 마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차는 장례식도 아니고 시커먼 검은색에 웬 커다란 뿔이 달려 있었거든요. 당시 이런 사슴뿔은 동양의 오쟁이를 뜻해 서양에서는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남편 머리에 뿔이 달렸다고 표현했죠. 그는 이를 자신의 머리 대신 마차에 장식해서 표현한 겁니다. 궁전에 도착한 그는 곧장 루이를 찾아요. 경비병들이 바로 앞에서 제지해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루이에게 빠졌어요. 대놓고 루이를 악당 취급하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들고는 무릎으로 그 칼을 부러뜨렸죠. 당시 칼은 기사의 명예를 상징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에는 봉신의 서약도 포함되었고요. 그런 칼을 자신의 왕 앞에서 부러뜨린다는 건 곧 서약의 철회를 의미했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걸 전부 보여준 그는 그 길로 유유히 궁전을 떠났습니다. 왕권에 도전한 가브리엘, 루이가 가만히 둘 리 없겠죠. 루이는 어렸을 때 겪은 프롱드에 난 이후로 귀족들의 도전에 극도로 경계해왔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자 재무부 장관이었던 부케도 비참한 말로를 겪어야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루이에게 따진 뒤 다시 마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붙잡혔죠. 왕실 모독죄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는 지금 없어진 포레베크라는 이단을 수용하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고향으로 추방되었죠. 왕실 모독죄 치고는 굉장히 관대한 처사였어요. 그도 그럴 게 원인 제공을 루이가 했으니까요.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루이에게 양심이 있다면 추방 이상의 형벌은 과한 처사였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는 변방의 귀족에 능력도 없어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제목은 못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에 불을 지펴봐야 가십을 좋아하는 귀족들의 입방 하나 더 탈 것이며 명색의 태양왕인데 정치적 셈법상 쪼잔함보다는 관대함을 보일 필요도 있었죠.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갔어요. 그럼에도 고향에 돌아간 그는 수많은 기행을 보였는데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무덤을 만들고 십자가에는 자신과의 결혼기간을 적었으며 자녀들을 강제로 참석시킨 채 연례 추모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1670년부터는 16년간 거의 매년 파리로 올라가 루이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죠. 루이는 그런 그를 돈으로 유혹했어요. 후작에서 공작으로 만들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아내만을 원하며 거절했죠. 1674년 6월 몽테스팡은 법원과 법무부 장관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으로 남편과 별거예요. 이혼이 아닌 별거를 한 이유는 그녀가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당시 이혼을 하려면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간통은 가톨릭에서 규정하는 7죄종 중 하나였어요. 절대 승인해 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 별거라도 인정받아 남편과 떨어지려 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얼마 못 가 루이에게 버림받고 말아요. 루이가 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1691년 그녀는 결국 베르사유 궁전에서 쫓겨나 수도원으로 갑니다. 수도원은 가브리엘에게 그녀를 다시 데려가 달라는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늙고 병든 뒤였죠. 그는 그녀에게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거절합니다. 1691년 12월 1일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는 아내를 다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51세, 무려 23년 동안이나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그는 죽어서도 아내와 함께 묻히지 못했죠. 루이는 몽테스팡 부부가 죽은 뒤인 1711년 안틴 공국을 세우고 그들의 아들을 그 공국의 공작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죄를 씻어냅니다.